사실 유상증자라는 게 이제 이런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요. 참 주식이 어렵다는 게요. 기술적 기법은 그냥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사실 기술적 기법대로 원칙대로만 하면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저 기술적 기법에 뭐가 자꾸 들어가서 그러냐면 나 본인의 미련, 어떤 손절가 대응 전략 목표가는 기술적 기법으로는 딱딱 답이 나와요. 예를 들면 조일알미늄, 기술적 기법으로는 지금 이 자리를 이탈하면 매도해요. 근데 저 자리를 이탈할 때 매도를 못한 이유는 나의 미련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반등이 나올 때에 21선을 상향 돌파를 하면 홀딩, 돌파를 못하면 매도. 이게 기계적인 대응이죠. 여기서도 돌파를 못하는데 매도를 못하는 건 나의 미련이에요. 집착입니다. 그런데 주식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어려운 건요. 기술적 기법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나의 집착과 나의 미련 플러스 그 다음에 뭐랄까 행정적인 업무들, 유상증자가 발생했을 때의 뉴스들에 대한 대응 전략, 이거를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에 뭐 어떡하지? 악재가 나왔는데 이게 끝일까 아닐까?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실적이 악재인 게 이걸로 끝일려나? 이거는 일회성일까 장기적일까? 이런 판단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더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갈팡질팡 하다가 큰 손실을 맛보는 경우도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 갈팡질팡 하다가 큰 수익을 내는 경우는 겨우 드물어요. 인정하시죠? 어떤 그 종목에 대해서 사고팔까를 망설일 때는 분명히 어떤 악재나 찜찜한 뭐가 뉴스가 있을 때 우리가 망설이는 거거든요. 아니면 급등했을 때도 있지만, 근데 급등했을 때 팔까 말까를 망설이는 경우보다는 내가 보유 중인데, 지금 약 손실 중인데 또는 손실 중인데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에 어떻게 하지? 팔까 말까? 찜찜한데? 이거를 손실 보고 팔자니 너무 아깝고 들고 있으면 가지 않을까? 본전이라도 하지 않을까? 이런 미련 때문에 못 파는 건데요. 그때 결국 미련을 부렸을 때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잘 되는 케이스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미련을 부린다는 건, 그런다는 건, 갈등한다라는 건 뭔가 안 좋은 결론을 놓고 자꾸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미련을 못 버리는 거거든요. 좋은 뉴스를 놓고 미련을 못 버리는 경우는 없어요. 왜? 거의. 좋은 뉴스는 미련을 부리려고 해도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그냥 호재로 100% 받아들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악재는 미련을 버리라고 해도 스스로가 미련을 못 버리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을 때에 잘 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상증자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에 제가 그랬었죠. 빠르게 판단을 해라. 첫 번째 당일날 결정을 해라. 유증 뉴스가 나오면, 3자 배정이 아닌 유증 뉴스가 나오면 당일 결정을 하시자. 팔 것이냐 갈 것이냐. 보유하는 이유는 뭐 시설 투자비, 운영비 이런 걸로 들어간 시설 투자비를 쓴다면 좋다. 그런데 부채 감면 이런 개인 오너의 어떤 그다음에 무슨 부동산을 산다든가 이런 이유라면 이거는 아웃이다. 근데 시설에 투자한다면 이거는 갖고 가자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결정은 그날 해야 돼요. 그날 끝내야 됩니다. 저 결정을 하고 났으면 초지일관 나는 보유를 하는 전략이라면 신주인수권이 들어와도 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신주인수권이 저렇게 됐을 땐 그냥 무조건 나는 고예요. 그리고 내가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그냥 당일날 파세요. 손실이어도 파십시오. 제가 조일알미늄을 그때 매도했던 것처럼 파세요. 그러면 첫 번째, 나는 고를 하기로 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보지 마세요. 유상증자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유증가액이 얼마로 결정되든지 간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홀딩. 그 다음에 유증을 받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그러면 신주인수권을 더 욕심을 내서 받고 싶어요. 120%가 유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대표님 저는 더 받고 싶어요. 그래서 가서 신주인수권을 내가 사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주인수권까지 사올 경우는 뭐냐? 정말 좋은 종목이 예전 LNF 같은 경우 내 물량이 부족해서 더 갖고 싶어서 그래서 대박이 났었어요. 이런 거는 사와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만약에 그냥 유증을 안 받겠다, 버렸다. 근데 왜 이럴 경우도 있어요. 참 좋은 종목인데 조일알미늄처럼 2차전지 소재 관련주이고 좋은 종목인데 유증을 때린단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좋은 종목인데 유증을 한단다라면 물론 갖고 가도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좋은 종목이어서 나는 샀어. 처음에 A라는 종목을 100주를 샀는데 이게 유증을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지금 10%, 15%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나는 이거는 싫어. 그럼 손절을 해요. 근데 좋은 종목이야. 그러면 유증에 대한 확정이 되고 얘처럼 권리락이 딱
권리락 전에, 이건 권리락 전에 샀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됐다. 그럼 조일알미늄은 내가 예를 들어서 3,500원에 샀는데 유증 발표가 나왔어. 그래서 나는 3,200원에 손절을 했어. 그리고 주가는 계속 빠졌지. 권리락이 전인 언제까지? 3,200원에 나는 팔았는데 이게 2,800원까지 빠지네. 유증가액은 2,600원이네. 그럼 나는 지난번에 내가 3,200원에 팔았으니 복수도 할 겸 나는 유상증자 권리를 내가 받겠어. 지금 싸게 사서. 그래서 유증을 받아요. 받을 수 있겠죠? 받기 위해서 매수를 하는 그 전날, 전전날, 그런 날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면 권리락이 발생이 됩니다. 이제 이럴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유증과 하등에 상관없이 나는 여기서 손절을 하든 조일알미늄을 안 갖고 있든 뭐 어쨌든 간에 난 조일알미늄이라는 종목을 그 전에 몰랐어요. 그런데 종목 연구를 하다 보니까 조일알미늄이라는 종목이 나왔어. 근데 얘는 보니까 2차전지 소재 관련주예요. 알루미늄을 만드는 회사로서 양극재, 음극재의 케이스, 겉 케이스를 만드는 게 케이스를 커버하는 게 알루미늄인데 사마 알루미늄과 롯데 알루미늄이 저 알루미늄을 얇게 제작을 해서 배터리를 감싼다고 했는데 조일 알루미늄은 직접적으로 얇게 만들어서 케이스를 감싸지는 않지만 그 바로 이전 단계인 알루미늄 덩어리를 어느 정도 쓰기 좋게 만들어서 롯데에다가 납품을 하고 롯데랑 MOU를 체결을 했다라는 내용까지 내가 알아냈어요. 그래서 조일 알루미늄이라는 종목이 나는 이런 종목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았네. 근데 보니까 이미 유증도 다 했네. 유증도 지금 기업이 안 좋은 상황이면 유증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나중에 유증이 그때도 안 좋았지만 좋은 뉴스가 있어서 좋은 기업이어서 저가에라도 매수를 해야겠다. 또 앞전에는 유증에 대한 공시가 있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도 있었었죠. 여행 관련주들의 흐름이 차라리 요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유상증자를 했던 기업이라면 오히려 이제는 유증을 안 할 것이다. 그러니 그냥 그렇게 한 기업들이 더 나을 수 있다. 이왕이면 이미 매를 맞은 종목을 선택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그렇게 따지면 사실 조일알루미늄이라는 종목은 지금 이제는 어때요? 권리락까지 됐고 뭐 유상증자까지 다 결정이 났고 금액도 결정이 났을 거고 등등. 끝나야 될 악재는 앞으로 생겨야 될 악재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러면 오히려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더 편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차트는 아직 안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어려운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판단력. 기술적 기법처럼 어떤 저항선과 지지선이 있어서 여기를 이탈하면 이런 게 아니라 유상증자를 했는데 권리락도 발생이 됐고 이 기업은 괜찮은 기업인데 나는 여기서 손절했다. 근데 조일알루미늄 미련이 간다. 물론 안 사도 되지만 다른 종목을 사면 되지만 이럴 때의 판단이요. 여러분들 이제는 그 유상증자라는 거 3자 배정 유증이 아닌 일반 유증을 할 때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완전히 터득하셨죠. 아실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유상증자는 이제는 여러분들 당황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보시고